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에는요, 인천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브리핑 드리고요. 맨 마지막 순서에 여러분에게 꿀팁을 또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내용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에 입지하고 있죠. 구체적인 지역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좀 양해 부탁 먼저 드리고요.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타이틀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신축 관광 호텔. 물건 번호는 119069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 재작년이죠. 2018년 2월 14일 날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이때를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약 2년 6개월 정도, 2년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8개월 정도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018년 2018년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2018년 2월 1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들어가죠. 인테리어를 들어가서 2018년 한 빠르면 초여름경에 이렇게 오픈을 했겠죠. 오픈을 해서 우리가 관광 호텔이 있고요. 관광 호텔이 있고, 일반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텔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출을 우리가 정점까지 올리는데 소요 기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요 기간이 만약에 이제 관광 호텔의 월 매출의 정점이 해당 관광 호텔처럼 만약에 2억에 해당되는 관광 호텔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일반 모텔이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정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모텔이 X라는 모텔이 있는데 이 모텔의 매출의 정점이 한 8천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점에 도달하는 소요기간. 소요기간이 가장 긴 그런, 호텔은 말이죠. 모텔은 관광호텔입니다. 소요기간이 가장 길어요. 관광호텔이. 두 번째가 일반 모텔이고요. 세 번째가 모텔입니다. 그만큼 소요기간이 어떠한가 영향이 있죠? 수요자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수요자가 바로 모텔이죠. 그 다음에 일반 모텔, 관광 호텔.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요 기간이 가장 길게 걸립니다. 2018년 만약에 6월 1일 날 오픈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관광 호텔은 매출의 정점을 찍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광 호텔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018년 12월 1일 이렇게 걸리는 관광 호텔이 있고요. 어떤 관광 호텔은 2019년 6월 1일 만으로 1년 영업 시점부터 1년이 됐을 때 정점을 찍는 그런 관광 호텔이 있고요. 어떤 관광 호텔은 1년 6개월이 걸리는 그런 관광 호텔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예를 들면 이렇게 관광 호텔은 말이죠.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는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소요 기간이 길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 소요 기간이 길다는 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는 어떻다는 겁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해당 관광 호텔이 정점을 우리가 도달을 했을 때 해수 기간을 떠나서 정점에 도달한다면 그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률은 더 높게 누릴 수 있고 향후에 시세 차익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내포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광 호텔은 말이죠. 일반 호텔, 모텔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길게 걸려서 모텔의 매출의 정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월 매출이 2억인데요. 월 매출이 2억인데 인천에 말이죠. 수도권의 매가가 160억이면 월 매출이 2억이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점에 조금 미달했다고 보여지십니까? 매매 가격, 다른 요건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가 대비 월 매출을 두 가지만 비교 분석을 했을 때 호텔 황제가 분석했을 때는요. 인천에 입지하고 있고 매가가 160억이면 월 매출은 2억 한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이 정점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내수 경기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거시적인 경기도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업력과 어떤 전반적인 경기의 활성화가 된다면 한 2억 4천까지는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관광 호텔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 522제곱미터, 평수로는 158평이고요. 연면적, 건물의 면적은 4,982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1,507평입니다. 매가 160억. 현재 소유자께서는 임대 중이십니다. 임대 중인데요. 여기에서 현재 소유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 여기에서 소유자가 말이죠. 누구냐면은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건설회사의 법인 자산으로 등록된 관광 호텔이거든요. 이 건설회사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회사에서는요, 이 호텔을 운영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주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관광 호텔, 특히 이렇게 160억 정도, 이 정도 호가를 하는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영을 하지 않습니다.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 내지는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을 누리고 있죠. 언제까지? 매매가 될 때까지 거의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객실수 여기 임대중까지 보셨죠? 최대 용자 125억, 현재 용자 45억, 실인수가 따라서 35억으로서 가능하시고요. 월 매출 현재는 2억입니다. 객실수 71개, 주차 다수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85만원이고요. 평당으로 환산하시면 한 평당 942만 1,487원에 해당되는 인천에 입지한 호텔, 관광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인천에서도 보시면 신도시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관광호텔의 감정가가 말이죠. 감정가가 165억에 이렇게 감정이 책정이 됐습니다. 매가가 160억이고
감정가가 165억이다. 따라서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관광 호텔 매매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현재 임대 중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겠죠. 네, 임차인. 그래서 이제 취득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취득하시게 되면 네, 명도는 가능합니다. 명도 가능. 네,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참고로 보시면은 2019년 11월 6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기간을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하나 알 수 있겠죠? 2018년 초여름쯤 이제 오픈을 했다는 이야기죠. 초여름쯤 오픈했으면 1년 6개월 정도, 1년 한 3개월 정도 건설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이 시점부터 1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조금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임대를 주셔서 이렇게 임차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 11월 5일까지니까 예비 매수인께서 그냥 승계를 받으셔도 되고요. 임대차 기간을 아니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명도를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영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한번 볼까요? 시설을 보시면 부대 시설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대 시설. 네, 건물 내부에 어떠한 부대 시설이 있느냐 보시면 1층이니까 커피숍이 있겠고요. 관광 호텔이기 때문에 부대 시설이 일반 호텔보다는 많이 이렇게 있겠죠. 3층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룸이 또 있습니다. 비즈니스 룸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층, 14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14층. 거의 이제 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층이. 그러면 객실은 13층까지 이렇게 있겠죠. 객실은 14층에 보시면 루프탑이 있습니다. 루프탑. 이 관광 호텔이나 일반 호텔에서 한 2년 전부터 이 루프탑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호텔이나 관광 호텔에 루프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월 매출도 영향이 좀 미칩니다. 그래서 14층에 아주 조망권이 좋은 루프탑이 이렇게 부대 시설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물건이 입지 조건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입지 조건을 보시면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데 숙박업소가 분산된 지역입니다. 분산된 지역, 역세권인데도 분산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이자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로 융자를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로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 125억, 125억을 융자를 받으시면 이자율은 3.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4억 7,500만 원이고요. 한 달의 이자 부담액은 3,95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최대 융자 125억 받으시고 자기 자본 35억 투자하시는 경우
기대 수익률은 월 매출 2천만 원 중에서요. 월 순수익은 7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19.5%, 네, 19.5%,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호텔인데 말이죠. 매가가 160억인데 기대 수익률이 19.5%면은 수도권, 특히 인천에서 19.5%면은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기대 수익률은 네, 직영시 기대 수익률이에요. 직영시. 네. 임대시가 아닙니다. 네, 직영할 때 기대 수익률이고요. 호텔 황제는 말이죠. 모텔이나 호텔을 취득해서 임대 수익을 누릴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네, 권하지 않아요. 호텔이나 모텔의 운영 방법이 직영이 있고요. 네, 위탁이 있고 네, 임대가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호텔 황제가 한번 강의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네, 직영일 때 가장 수익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위탁일 때, 그 다음에 임대를 줘서 세입자가 운영할 때 수익률이 수익이 그 다음에 가장 낮은데 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위탁까지도 조금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호텔 황제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기 자본을 35억, 아니면 20억, 아니면 10억씩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셔서 임대를 줘서 임대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숙박업을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호텔 황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요. 끝까지 나는 임대 수익을 원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고 싶다 그러면 호텔 황제는 굉장히 조금 결정을 좀 늦게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해서 말이죠. 임대를 주는 경우 결과적으로 좋게 마무리가 되는 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입니까? 매도 시점이죠. 매도 시점. 네. 취득 시점이고요. 보유 기간입니다. 여기가 처분 시점이에요. 보유 기간 동안 임대를 줄 목적으로 임대소득 목적인 경우에는 직영 기간이 얼마 안 되겠죠. 네, 얼마 안 되겠죠. 네. 임대를 주는 기간은 상당히 길겠죠. 네. 임차인이 나갔어요. 갑자기 새로운 신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어. 구할 때까지 조금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또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운영을 하다가 명도를 해주기로 동의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매수인에게 매도를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거의 임대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양도 차익을 누리는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취득 원가도 회수조차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는 오히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유 기간 동안 소유자가 보유 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차원과 임차인, 세입자가 관리하는 차원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현저하게.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겠죠. 네, 나도 모르게 하락합니다. 매출이 하락하면 부동산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인 호텔이나 모텔은 감정가가 자연히 하락하고 매가도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왜?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샀던 취득 원가는커녕 취득 가격 이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개 실무에서 그런 걸 많이 봐왔고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보유 기간 동안 직영시의 수리수선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과
위탁이나 임대를 줬을 때 수리수선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예. 수리수선비가 안 들어가게끔 관리하는 게 사전 관리가 최우선이겠죠.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후 관리를 했을 때는 사전 관리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지사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 사후 관리 비용과 위탁이나 임대를 줬을 때 사후 관리 비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우리가 수리수선 비용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사태가 분명히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 동안 임대 소득도 당연히 하락하고요. 임대 수익률도 당연히 하락하고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처분하기도 어렵거니와 취득 가격 이하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실제 현장에서 호텔 황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많이 봤기 때문에 예비 매수인께서 직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탁까지는 부득이하게 이해를 하겠으나 임대를 주는 경우는 호텔 황제가 흔쾌히 또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중개인으로서 고객님께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의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네. 아무튼 호텔 황제가 흔쾌히 취득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 호텔 황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대원칙은 직영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직영 위주는. 해당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의자께서 건설회사의 법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위탁에 비슷한 임대를 줬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위탁에 비슷한 여기에 임대 중이라고 호텔 황제가 체크는 했는데요. 예, 임대를 임대 보증금을 많이 받고 임대 수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주는 개념보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위탁 업체에게 임대 개념의 위탁 개념의 임대를 주는 것 같이 호텔 황제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인천에 입지한 신도시죠. 네, 인천 신도시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브리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